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러닝머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지하 1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하면서 한 3, 4년 전에 헬스클럽에서 몇 번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몇 년 만에 한국금융연수원 지하 1층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러닝머신을 시속 10km의 속도로 맞춰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온종일 8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했는데요. 강의 시작 전에 러닝머신 1시간 정도 달리고 샤워를 하고 9시에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통 야외에서 달리는 거하고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걸 비교하면 러닝머신이 제 개인적으로는 러닝머신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달릴 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달릴 수 있어서 덜 지치는데요. 이 러닝머신은 타이머 시속 10km다 11km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달리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리다 힘들면 시속을 좀 낮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귀찮다 보니까 처음에 설정한 시속 10km나 또는 시속 11km, 더 빠를 경우에는 시속 12km의 속도로 맞추고 계속 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닝머신이 야외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금융연수원 지하 1층 헬스클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환기가 잘 되게 열려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현재는 착용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체코의 육상의 전설 에밀 자토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10km 속도입니다. 에밀 자토팩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에 국제육상경기연맹 명예의 전당에 12명의 위대한 육상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명예의 전당에 12명의 멤버 중에 한 분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에 세계적인 달리기 잡지 러너스 월드 매거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에밀 자토팩을 선정을 했습니다. 에밀 자토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10km
10km 금메달, 5km 금메달,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1948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에서는 10km 금메달, 5km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과 헬싱키 올림픽을 다 합해서 육상 장거리 금메달 4개, 은메달 하나를 획득을 한 육상의 전설입니다. 그분의 명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의 훈련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부단한 꾸준한 훈련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런 취지의 명언이고요. 승리하고 싶다면 100m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 42.19km를 달려라 라는 명언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위대하다, 그러나 우정은 더 위대하다 라는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라는 명언도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인간이 달리는 것은 각각의 동물들의 본능이란 뜻입니다. 달리기가 가장 원시적인 운동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분은 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따고 은메달 하나를 땄으면 그야말로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1922년 9월 19일생이신데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968년 체코의 프라하의 봄 때, 자유민주주의 운동인 프라하의 봄 때 올림픽에서 그 많은 금메달을 딴 영웅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프라하의 봄 때 온몸을 바쳐 투사의 역할을 하셔서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분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22년 9월 19일 체코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1948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만 나이로 26살의 나이에 부인과 결혼을 하셨는데요. 부인하고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부인의 이름은 다나 자토코바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다나 자토코바라는 부인과 생년월일이 동일합니다. 연월일, 태어난 연도, 달, 날짜까지 동일합니다. 1922년 9월 19일생입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펙은 2000년에 7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요. 부인은 2020년에 9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20살 더 사셨죠. 20년. 그런데 생년월일은 동일하십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신데요. 그 다음에 남편 에밀 자토펙이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10km를 금메달을 따고 3일이 지나서 5km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4일이 지나서 마라톤 풀코스에서 금메달을 따서 육상 장거리 3관왕이 되셨는데요. 그 중간에 해당되는 5km에서 에밀 자토백이 금메달을 딴 직후에 부인의, 즉 부인 다나 에밀, 부인 이름이 다나 자토코바의 목에다가 에밀 자토백 자신이 5km에서 획득했던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당신도 여자 창 던지기 투창에서 금메달을 따길 바란다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를 받은 부인 다나 자토코바가 남편이 5km에서 금메달 딴 데로부터 한 1시간 남짓 뒤에 여자 창 던지기 투창 종목에서 부인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 1896년에 시작했는데요. 126년의 근대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금메달을 딴 경우는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생년월일도 같은 그야말로 천생연분 육상 커플이신데요. 이제 에밀 자토백의 삶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자토백은 1922년 9월 19일에 출생하셨는데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16살 때 구두공장, 신발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공장의 운동 코치가 에밀 자토백을 포함해서 4명의 그 청소년에게 달리기를 한번 해보라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에밀 자토백은 자신은 육상에 자질이 없다, 적성이 안 맞는다, 또 실력도 없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코치가 그 구두공장의 운동 트레이너였습니다. 그 운동 트레이너가 에밀 자토백을 의사한테 진단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말이 에밀 자토백은 운동하기에 육상하기 최적의 신체 조건을 타고났다. 키가 170cm입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지역에서 크로스 컨트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육상 달리기. 그래서 100명 중에 2등을 했습니다. 2등. 그래서 에밀 자토백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엄청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그 무렵에 1939년 9월 1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때 에밀 자토백의 나이는 만 17세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의해서 체코슬로바키아도 점령이 됐는데요.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로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에밀 자토백은 청소년 시절에 암울했던 그 시기를 제가 지금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분은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력이 일치월장이 됐고 그분은 세계 신기록을 18번 경신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그리고 1945년 5월 8일 그 전에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면서
그로부터 8일 후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했고요.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도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고, 그 직후에 구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진주 입성을 하게 돼서 동유럽은 공산화가 됐는데요. 에밀 자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런던 올림픽이면 그의 나이 26살 때입니다. 거기에 출전해서 10km는 금메달, 5km는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그로부터 그분의 주특기가 10km하고 5km입니다. 즉 10,000m 달리기와 5,000m 달리기가 에밀 자토백의 주특기인데요. 런던 올림픽에서 주특기인 10km에서 금메달을 따고 5km에서 은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드디어 먼저 10km 금메달, 또 4일이 지나서 5km 금메달, 그 다음에 또 3일이 지나서 42.19km 금메달, 이렇게 해서 헬싱키 올림픽에서만 해서 10km, 5km 마라톤 풀코스,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고요. 그 세 가지 종목 중에 딱 중간에 열렸던 5km 금메달 딴 직후에 부인의 목에다가, 즉 부인 다나 자토코바의 목에다가 자신이 5km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당신도 여자 창던지기, 즉 투창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라고 격려를 해줬고, 그 기운을 받아서 부인 나나 자토코바가 여자 창던지기 투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올림픽 역사상 부부가 결혼은 1948년에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그 당시, 결혼한 지 4년 만인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부인은 남편이 육상 장거리 3관왕 할 때 그 중에서도 5km 금메달 딴 직후에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근대 올림픽 126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부부가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금메달 딴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뭐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밀 자토백은 별명이 인간 기관차인데요. 왜 인간 기관차냐면 기관차처럼 잘 달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분은 달릴 때 보통의 육상 선수들은 상체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금 저처럼 상체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달리는데요. 그분은 상체와 머리를 약간 구부리면서 이런 자세로 달려가지고 좀 웃기는 자세다. 그리고 숨을 허걱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달리니까 기관차가, 증기 기관차가 달릴 때 증기를 뿜어내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에밀 자토백이 이렇게 숨을 뿜어내면서 우스꽝스럽게 달린다 해서 기관차가 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이 정해진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밀 자토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웃기는 자세로 우스꽝스럽게 달리냐라고 하니까,
우문현답을 합니다. 뭐라고 에밀 자토백이 대답을 하냐면, 이 육상 종목, 특히 마라톤 종목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건 당연한데, 이 육상 종목, 마라톤 종목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기계체조처럼 멋진 폼,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자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냐. 나는 엄청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달리는 거고, 달릴 때 이렇게 힘드니까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달린다 라고 우문현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68년 드디어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옵니다. 체코가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동구권, 동유럽의 공산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은 브레즈네프 서기장이었고, 체코의 공산당 서기장은 두부체크였는데요. 두부체크 주도하에 체코의 자유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게 바로 1968년,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입니다. 그때 에밀 자토백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획득하고 은메달을 하나 획득했으니까 엄청난 후기영화,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투사의 역할을, 그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투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 전에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에밀 자토백은 헬싱키 올림픽으로부터 4년이 지난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때 또 마라톤 풀코스 출전하는데요. 풀코스 출전 2주 전에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탈장 수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버른,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마라톤 풀코스에서는 6등을 했고,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4위로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4년 후인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부인은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 2등을 했습니다. 2등. 남편 에밀 자토백도 출전을 했는데 그때도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훈련을 꾸준히 했었고요. 또 에밀 자토백은 육군 장교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도 얼마나 강도 높게 훈련을 했냐면, 제가 시속 10km 속도로 지금 23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촬영하면서 고개를 좀 지켜 세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놀만한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저 위에다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말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데요. 자,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군대에 가가지고도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야간에 완전 군장을 하고 달리기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캄캄하니까 후레쉬를 비추면서 완전 군장하고 달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달리기도 했고, 또 무거운 추를 다리에다 매달고 달리기도 했고, 또 부인을 업고서 달리기 훈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한 분이 바로 인간기관차 에밀 자토백이신데요. 그래서 그런 명언을 한 겁니다. 단 한 번의 훈련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훈련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에밀 자토백이 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단한 훈련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런 취지인데요. 제가 30년 전에
1992년도 공군학사장교 공군사관 후보생 90기로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도 그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어떤 거냐?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지금 제가 달리기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할 때 열심히 훈련을 해야 실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고통이 최소화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또 군대 훈련에 있어서도 훈련에서 사격술, 총검술, 유격 훈련 이런 거 열심히 해야 실제 전쟁이 발생해서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죽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또 다칠 확률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말이 30년 전 공군학사장교 시절에 훈련 받을 때 외쳤던 그런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1968년에 체코 프라하에 봄 때 올림픽 금메달 4개를 땄고 은메달을 하나 딴 그런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가시밭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에 봄 때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소련의 그 압박에 의해서 에밀 자토백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군 대령이었는데요. 그 강제 퇴역이 되고 거리 청소부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거리의 청소부가 됐을 망정 자신은 체코의 국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했던 투사의 역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선택한 걸 결코 후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추앙을 받게 됐고 제2의 프라하의 봄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압박에 의해서 체코 당국에서는 에밀 자토백을 우라늄 탄광으로 강제로 보내서 지하 600m의 갱도에서 그야말로 막장, 인생 막장 드라마 할 때 막장이 탄광의 막장에서 말이 유래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우라늄 탄광 지하 100m, 지하 600m의 갱도에 들어가서 탄광 광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몸이 병들게 됐습니다. 그런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체코에서 이제 벨벳 혁명이 일어났죠. 동유럽이 이제 다 무너지고 체코도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게 체코의 1989년에 벨벳 혁명인데요. 그래서 에밀 자토백은 20년 가까운 탄광 생활, 기타 노역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이미 몸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는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1995년 그분의 나이 72세 때 독일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설이 있습니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이니셜의 합성어가 아디다스다.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그런 의미.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이니셜의 합성어가 아디다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린 김에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는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전하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면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 그 라틴어로 말한 걸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아식스. 그 다음에 미국 브랜드 나이키. 나이키는 자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이 니케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를 입으면 또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알프스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겁니다.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알프스의 3대 북벽은 정말 오르기가 어려운데요. 거의 수직절벽. 알프스의 3대 북벽,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봉우리를 형상화한 게 세 봉우리의 북쪽벽입니다. 알프스 3대 북벽, 세 봉우리의 북쪽벽을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로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는 도전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가들, 클라이머들이 알프스 3대 북벽에 도전을 했는데요.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드디어 그 세 개 봉우리를 다 등정에 성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거 3대 북벽 중에 하나,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는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가 세계 최초로 등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세븐 이얼스 인 티벳, 1997년인가 95년에 개봉된 영화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는 티벳에서의 7년, 세븐 이얼스 인 티벳,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그 하인리 하르 역할을 한 겁니다. 하인리 하르가 바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1938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에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에 있는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라고 있는데요. 뉴기니 섬의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국가고, 뉴기니 섬의 서쪽이 인도네시아 영토인데요. 그 인도네시아형, 즉 파푸아 뉴기니아 서쪽, 거기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해발 4,884m, 해발 4,884m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도 그 하인리 하르가 세계 최초로 올랐습니다. 여하튼 알프스 3대 북벽은 그 정도로 오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르다 사망해서 거기를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노스페이스는 도전의 상징입니다. 여하튼 다시 본 얘기로 돌아와서 아이밀 자토백이 1992년 72세 나이 때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분파된 게 퓨마입니다. 퓨마. 아디다스하고 퓨마는 한 형제였는데요. 그 아디다스에서 분리해서 퓨마가 창립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하여튼 독일의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서 1995년 에밀 자토백의 나이 72세 때 에밀 자토백을 위한 헌정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노쇠화된 몸에 에밀 자토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My name is 에밀 자토백.
My name is 에밀 자토백. 나는 에밀 자토백입니다. 라고 그 아디다스 헌정 광고 마지막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짠한 애잔한 분위기를 보이는 게 그 아디다스의 1995년 에밀 자토백을 위한 헌정 광고입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2일 드디어 에밀 자토백이 78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는데요. 서거를 합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하시는데요. 날짜가 동일합니다. 연도는 다르지만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2000년 11월 22일 에밀 자토백은 78세의 일기로 서거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와 날짜는 11월 22일 사망일자가 동일한데 연도가 다르죠.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에밀 자토백은 2000년 11월 22일에 사망하십니다. 서거하셨습니다. 그때 체코의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는데요. 세계 각국의 체육계 인사들도 총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추도사를 낭독합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유명한 추도사를 낭독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오늘 에밀 자토백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투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에밀 자토백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추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그 많은 금메달 딴 메달리스트로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체코의 자유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투쟁을 했고 그 결과 우라늄 탄광에서 20년 가까운 생활을 했고 몸은 병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년 전 2013년에 세계적인 달리기 잡지인 미국의 러너스 월드 매거진에서 에밀 자토백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로 선정을 했고 그보다 한 해 앞선 2012년에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12명을 올렸는데 그 중에 최고를 에밀 자토백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밀 자토백은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쿠베르탱 메달을 받으셨습니다. 쿠베르탱 아시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프랑스 분이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이자 제2대 IOC 위원장, 즉 제2대 국제 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쿠베르탱이 메달을 이제 시상하는 건데요. 노벨상처럼 쿠베르탱 메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금메달보다 훨씬 희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왜냐? 올림픽 금메달이야 엄청나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에 많은 개수가 있는데 쿠베르탱 메달은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메달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에밀 자토백이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쿠베르텍 메달까지 받았고요. 또 지금부터 9년 전 2013년에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중앙역이 있는데 에밀 자토펙이라는 간판을 단 기관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까지 나가는 기관차인데요. 거기에 에밀 자토픽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달리는 기관차가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에 개통될 때 그의 부인이 다나 자토코바가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을 하셨고, 그의 부인은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에 9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요. 에밀 자토펙은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0년에 7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분은 그야말로 천생연분 육상 부부이신데요. 출생 연월일이 동일합니다. 1922년 9월 19일생, 출생 연월일이 동일합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여하튼 자, 오늘은 에밀 자토펙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41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43분 정도 촬영하면 자동으로 파일이 중단이 되고 새로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파일을 두 개로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합성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파일 43분 이내에 끝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체코의 육상의 전설 에밀 자토펙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헬싱키에서 육상 장거리 3관왕 10km, 5km 마라톤 풀코스를 할 때 마라톤 풀코스는 생전 처음 뛰어봤습니다. 훈련도 풀코스를 하지 않고 40.19km를 헬싱키 올림픽에서 처음 뛰었는데 2시간 23분 3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처음 참가한 풀코스에서 5km하고 10km는 그 전에도 주특기여서 많이 뛰었겠지만 풀코스 42.19km는 생전 처음 뛰어본 거리인데 2시간 23분 3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 43분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 에밀 자토펙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분의 명복을 빌고 그분의 부인의 명복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동안 온종일 서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8시 11분입니다. 샤워하고 출강 강의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십시오. 화이팅!